엔캐리 트레이드의 강제 청산.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 걸까요? 밤사이 비트코인이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며 11.88%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하며 개당 1억 원을 기록했던 3월에도 하루에 10% 이상 오른 적이 없던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 이상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비트코인은 결국엔 오릅니다. 비트코인이 내리면 비트코인 나락길을 걷는 건가요? 라는 자극적인 썸네일과 멘트들을 사용해 구독자들을 유입시키고 상황에 따라 편승하는 유튜브나 미디어의 영향 말고 진짜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제 저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줄었고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낮게 발표되었습니다. 지난주 7월 실업률이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4.1%를 넘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고 이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 우려가 한풀 꺾이며 반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우리는 블랙먼데이를 맞이했었는데요. 미디어에서는 주로 경기 침체, 고용성장 둔화, 엔비디아 칩 문제, AI 거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우려로 인한 매도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이 외생적 이벤트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경기 침체, 고용, 지정학적 분쟁, 시장경제 약화 등의 원인들은 투자자들이 빠르게 평가하고 해지하기 때문에 큰 이벤트로서 폭락 원인이 되기엔 힘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글로벌 매도세를 촉발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이런 외생적, 즉 제도박 별도의 사건들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투더문코인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강제 청산.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 걸까요?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로 자금을 빌려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거래를 뜻하고 있는데 주로 채권, 대출 자산, 주식,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 나라의 통화를 이용하는 쪽에 큰손의 흔한 성씨를 붙여 말하곤 합니다. 불과 2년 전 유로 캐리 트레이가 유행했을 땐 소피아 부인 트레이드라고 불렸었고 그럼 달러가 약세일 때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 불리고 있는 마지 부인으로 불리었습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는 원 캐리 트레이드, 강부인, 엔화가 약세일 때는 엔 캐리 트레이드, 오구라 부인, 이런 식의 대명사로 쓰이는 건데요. 지금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당연히 엔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전까지의 일본의 경우는 은행에 돈을 넣어도 금리가 0%에 수렴하니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죠. 엔저 현상을 이용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번엔 캐리 트레이드의 자산 운용 규모는 약 20조 달러, 한화 약 2경 6,700조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가 청산하며 국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엔저 현상이 계속 이어지자 일본은 7월 31일 기존 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렸던 겁니다. 엔 강세로 전환되니 엔 캐리 트레이드의 메리트가 없어져 세계적으로 자본이 확 빠지게 된 것이고요. 일본의 이러한 판단은 최근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달성을 이유로 표면적인 금리 인상을 했는데 수치상 적어 보이지만 일본 국채 보유자들의 이자 부담을 2.5배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해 국채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더욱 늘어나면서 해외로 유출되었던 일본 자산이 청산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까지 엔화 강세로 전환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투더문코인은 먼저 현재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해왔지만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로서 금리 인하 카드를 안 꺼낼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죠. 여러 수치들이 뒷받침하며 좋은 명분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적절한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까지 미 국채를 무한하게 찍어냈고 이를 꾸준히 사준 파트너가 일본 엔화 자본이었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오니 더 이상 재정 부양하지 않게 되고 엔화도 약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은 금리를 올리게 되었고 엔캐리 트레이드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청산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저달러가 되며 글로벌 자본이 이제 다시 세계로 뿌려질 텐데 이런 경우 중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걸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다고요? 절대 용납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채 매수가 줄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를 통해 일본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 은행이 달러를 빌려 자국 기업이 미국 자산을 매수하게 하고 엔화를 미연준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이든 정부 즉 해리스의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를 결국 해내야 하고 이런 흐름에서 중국의 자본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시장이 흔들리겠지만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9월 말쯤 금리 인하가 시행되면 반사이익으로 다시 시장에 자본이 들어올 여지가 많아진 것이죠. 아직 엔캐리 트레이드에 추가 청산이 남아있다고 보는 전문가 및 기관이 많습니다. 블랙먼데이는 시작이고
현재로서 청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조정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다만 일본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렵게 된 만큼 청산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 더불어 글로벌 증시 때문에 빠져나간 자금이 일본으로 완전히 회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대기 자금이 다른 나라로 재투자될 수도 있다는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의 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조정하는 분위기 플러스 엔캐리 트레이딩까지 겹치니 나쁜 쪽으로 시너지 효과가 흘러나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 채권 등보다 코인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반영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흐름상 타격이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를 증명하듯 어제 시장은 큰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며 코인 시장은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고 달러와 약세가 지속된다면 모든 위험자산의 가격은 오를 것인데 엔캐리 트레이딩의 여파로 실질적인 영향을 입을 만큼 반응이 빠른 비트코인은 보다 빠르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투더문 코인은 사실 오늘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주제를 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최근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던 유튜버가 어젯밤 10% 이상이 올라간 비트코인에 대해 설명하며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보고 전문가인 나도 설득되고 헷갈리는데 비전문가분들이 대부분인 구독자분들은 이런 말 저런 말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크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제 영상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주제는 앞서 언급드렸듯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며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고 비트코인의 등락폭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매번 준비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